네, 별들의 매매리그 시즌4 전문가들의 리그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순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0.3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지키고 있지만 손실로 수익률이 전환이 됐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손실로 전환이 됐지만 역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0.53% 손실 구간입니다. 3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1.23%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순위도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4위는 이원용 전문가로 1.9%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 3.17%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폭을 소폭 줄이면서 순위가 한 계단 뛰어 올랐습니다. 이승준 전문가와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이승준 전문가 3.53% 손실 구간입니다. 7위는 이재우 전문가로 8위를 탈출했습니다. 손실폭도 약간 축소를 했는데요. 4.15%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석철 전문가가 8위로 내려앉으면서 7.44%의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0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2주째를 맞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조금씩은 좀 축소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아쉬운데요. 현재 1위를 그래도 기록하고 있는 박승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위라서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하기엔 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어제 매매 어떠셨습니까? 최근 장세가 좀 만만치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보통 그전에는 이제 3주라든가 아니면 한 달짜리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는데 100일이라도 보니까 이제 소위 전문가들이 조금 여유 있는 매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적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양상인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마 전문가들은 전문가다운 어떤 매매를 좀 펼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지수는 좀 올랐지만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체감 지수는 오히려 썩 좋지 않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하기에 뭐 좋은 그런 장은 아니죠.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는지 그 종목들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박세우 전문가의 보유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삼진제약 지금 40%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윌비스가 지금 현재 40% 역시 비중이 싣고 있고요. 롯데시스템즈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 완료된 종목의 수익률이 좋은데요.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거래 완료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윈스테크넷 그리고 대원제약 이렇게 두 종목을 어제 거래 완료를 시켰는데요. 윈스테크넷의 2.54%의 수익률, 대원제약이 7.44%의 수익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자, 어제 두 종목을 이렇게 차익을 실현을 하셨어요. 대원제약에서 7% 이상의 수익을 얻으셨는데 단기 낙폭이 과다한 종목이라서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좀 수익을 더 얻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좀 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끊어야 될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탄력적인 면을 볼 때 어제 좀 땡겨줬어야 될, 상승이 좀 나왔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제 시작 대비 종가를 형성하는 도치였던 흐름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건이겠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느냐 여부. 일단은 뭐 종목을 차익을 좀 하자라는 차원이고 7%면 적지 않은 수익이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에 좀 나섰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뭐 보고 계시는 종목 중에는 하나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저는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끝날 때까지 리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아마 제약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매매 관점상 계속 좀 접근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립니다. 하나, 외국인 매도 진정되었나? 둘, 게임주 부활, 방어주 반등 시작. 셋, 코스피 1900선 회복 여부.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외국인 매도 진정되었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9거래일 만에 반갑게도 매수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규모는 뭐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500억 정도의 매수였어요. 이제 매도의 진정을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 여부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재정 우려감이 그동안 지수 하락을 좀 견인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일 프랑스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국내 증시가 1900선 탈환이 실패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중재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정 국면에 좀 들어설 가능성이 좀 높은데 무엇보다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외국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뭐 9월 대비해서 한 9% 이상 환율이 강세를 좀 보였고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과 관련된 매도 규모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단지 전일에 이제 매수한 것은 그동안의 우려감이 작용했던 재정 절벽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표를 보면은 환율표를 아마 이제 보시면은 올해 지금 뭐 전일 같은 게 1,082원인데요. 올 4, 4분기 예상 그 컨센서스입니다. 환율이 1,100원이고 2013년 내년이죠. 환율은 1,1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 환율 부분과 맞물려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는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단지 해외 대외발 이슈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그동안에 9일 연속 하락했던 이러한 모습들, 매도가 1,000억 이상대 매도는 자중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지금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도하는 어떤 흐름보다는 기관에 주도하는 장세가 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 외국인 쪽에서의 뭐 매매보다는 기관의 선호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된다는 것은 당분간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외국인의 매수는 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 역시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발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도 제한되는 어떤 흐름이 당분간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최근 한 달 새 외국인 투자자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천억 가량 좀 내다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여기서 매수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 구간이지만 셀코리아는 아닌 것으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 부활, 방어주 반등 시작. 어제 게임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죠. 뭐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게임주를 제가 이제 뭐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주의 부활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전일 같은 경우 YD 온라인이라든가 소프트맥스, 그다음에 조이맥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죠. YD 온라인이 뭐 애니팡을 해외 진출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왔는데, 이 얘기는 이제 과연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다시 재부각하느냐의 여부를 말씀드리고자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그 시장에 주도졌던 바카라라고 하죠. 일명 뭐 바이오, 카지노,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뭐 딴따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그 동안에 이런 주도주 중에서 게임주가 먼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에 게임주가 다시 상승하면서 부활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방어주, 즉 민간주보다는 경기 방어주가 여전히 시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아마도 게임주가 전일 큰 폭의 상승은 기존에 주도졌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게임주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좀 갖고요. 특히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제네릭과 관련된 이런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방어주 중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게임주를 비롯한 뭐 방어주, 특히 이제 제약주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게임주들 뭐 사실상 올 하반기 중소형주 랠리를 주도했던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성장성에는 상당히 이견이 없지만 고평가 논란이 조금 있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900선 회복 여부. 지수가 지금 1890선입니다. 오늘 1900선에 대한 저항이 강할 듯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회복을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 해외 증시가 많이 내리질 않았거든요. 유럽 증시는 상승했고 미국 증시는 제한적인 하락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전일에는 1900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1900선을
회복을 못했는데 아마 오늘 1900선을 회복하는 어떤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1900선의 의미는 크게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하나 1900선이 회복 여부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수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탈하면서 사실 1900선 이탈하면서 그 종목들이 많이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런 점이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도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대형주들은 제한적인 어떤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이 좀 나온다면 역시 뭐 중소형주의 실적주들 이런 종목분들이 오늘도 활발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지수를 견인할 만한 특별한 좀 이슈가 찾아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 종목 정세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 별들의 매매 리그 매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뭐 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제약은 흐름을 좀 보되 오늘 혹시 뭐 그 해발 소식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현금을 좀 일부 좀 확보할 생각이고, 뭐 업종, 뭐 제약이라든가 뭐 IT 부품 이쪽에선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매매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약과 IT 부품 쪽으로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관심 업종과 종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업종으로 뭐 제약과 IT 부품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S맥을 뭐 비롯한 뭐 스마트폰 기기 관련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녹스 같은 그 뭐 FPCB 업체들 이런 종목군도 사실 되게 그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대덕 GDS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컸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추세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들 선호하는 IT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게임주 같은 경우에 좀 눌림목이 나온다면 역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승용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개장 전에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